혈당 관리에 좋다고 하는 음식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현미밥이 생각나는데요. 현미밥도 쌀밥에 비해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 관리에 좋지만 결국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의 반찬으로도 자주 오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고 구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닌 실생활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확인해보세요. 당뇨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무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아연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항산화 물질인 시나프산과 바닐릭산 성분이 들어있어 노폐물과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무는 심장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소화를 잘 되게 하며 소화를 멎게 한다고 설명할 정도로 당뇨에 좋은 음식입니다.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체내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식사 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주는데요. 또 무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칼로리가 100g당 18kcal로 매우 낮아서 비만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혈당 관리에 좋은 무는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잘게 썰어서 말린 무말랭이로 만들어 먹으면 일반 무보다 칼슘 함량이 22배, 식이섬유가 15배, 철분이 48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무말랭이를 섭취하기 쉽도록 차로 끓여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당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도 무와 같이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은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특히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의 엽산은 달걀의 비타민 B와 함께 섭취할 경우 동맥경화와 같은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고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도 풍부하여 시력 감퇴와 같은 합병증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알파리포산 성분은 당뇨 합병증 치료제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해당 성분에 신경보호 기능이 있어 당뇨 환자들이 겪는 신경합병증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를 먹을 때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다량을 섭취하거나 익혀 먹지 않으면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매일 1kg 정도씩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통 하루 시금치 섭취량은 1일 200g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다량으로 먹지 않으면 결석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혈당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아몬드입니다. 인도 뭄바이의 SNDT 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한 연구팀에서 실험군에 3개월 동안 간식으로 매일 아몬드를 섭취하게 한 결과 아몬드 섭취군은 장기간 혈당의 평균 수치를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대조군 대비 증가한 반면 전체 콜레스테롤과 몸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자그밋 마단 박사는 아몬드를 불과 3개월간 하루 2번 챙겨 먹기만 해도 당뇨를 유발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결과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몬드 하루 섭취 권장량인 한 줌에는 한국인에게 필요한 하루 비타민이 권장량의 67%와 하루 권장량의 16%의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 6g 등 11가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해서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면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또 견과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수산은 신장결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거나 신장에 결석이 있는 분들은 견과류를 적당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간식으로 매일 아몬드 한 줌씩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당에 좋은 네 번째 음식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식물성 기름이고 항산화 효능이 풍부해 양배추와 요거트와 함께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입니다. 요즘 들어 올리브유 섭취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고기 위주의 식단과 인스턴트 음식 등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 현대인들의 식습관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혈관에 염증을 생기게 하고 혈전을 만들어 혈액을 끈적이게 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쉽게 혈당을 낮출 수 있고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콜레스테롤 기름인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은 올리브유 추출물인 올러유로핀으로 당뇨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혈당 지수가 높은 식사라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러유로핀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를 돕고 아밀린을 해독하는 두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의 하루 권장량은 23g으로 하루에 2스푼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하며 올리브유 자체로만 먹어도 되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요리에 첨가해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에 좋은 5번째 음식은 딸기입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과일인 딸기는 달콤해서 당분이 많아 혈당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딸기 100g 당 칼로리는 34kcal, 당류는 6g 정도로 후식으로 먹는 주스나 아이스크림의 당 성분이 일반적으로 20에서 30g 정도 되는 것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GI 지수가 낮아 다른 과일에 비해 인슐린 분비 증가 속도가 매우 낮습니다. 또 딸기 속에 함유된 비세틴 성분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당뇨합병증과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딸기를 먹을 때 주의할 사항으로는 딸기도 과일이기 때문에 당 성분이 낮긴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당이 오를 수 있고 중성지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딸기를 한 번에 10개씩 하루 2번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찬 성질의 과일이기 때문에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주스 형태로 갈아서 마시면 당 흡수가 빠르게 나타나 혈당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딸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 외에도 블루베리, 라즈베리도 혈당에 좋은 과일이고 그릭 요거트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도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딸기나 블루베리,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 과일을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실생활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가족들과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습관 함께해요.